매일 장보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이슈 보고 그 안에서 종목을 골라보는 시간인데요.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이제 나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또 상당히 좋았어요. 오늘 새벽에 네. 테슬라가 또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한때 또 대선 논란으로 이슈가 됐었던 페이스북이 다시 어제 반등을 크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요즘 보면은 보통은 금값과 그다음에 지수가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은 사실 잘 나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금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값도 신고가, 그리고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나스닥도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또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금도 많이 사고, 그리고 또 주식 시장은 주식 시장대로 이번에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4천조 원 넘는 또 경기부양책을 내놓다 보니 엄청난 돈이 또 증시로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화장품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그저께 화장품주 전부 다 상한가 갔을 때 장 마감 공개 방송에서 뭐라 그랬죠?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 만약에 추격 매수하다가 그거 매수하면 계좌 박살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씩 빠지는 엄청난 대폭락이 나왔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입으로 회자되는 종목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눈으로 보고 여기저기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냥 추격 매수하지 말고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따라가자. 심지어 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장 보는 남녀에서 말씀드렸다 그래서 그 종목이 5%, 10%, 만약에 15%씩 급등 나와서 출발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뭐 막무가내로 사시면 안 되겠죠.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매일 장 보는 남녀에서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 말씀드려볼까요? 한번 주제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보시죠. 자, 오늘은 경협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협주가 이제 저점 매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다음 주제 보면서 바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그 스티븐 비건 그 미 국무장관 이번 대북 특별대사가 지금 방한이 유력한 상황이죠. 네, 다음 주에. 그렇죠. 일단은 예정은 7월 7일로 네.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도 굉장히 공개방송에서 한 달 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믿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전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북한을 이용할 수 있다. 미북 정상회담을 열릴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국지적 도발이나 아니면은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미국 불안하게 만들고,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극적으로 어떤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주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웅으로 등극하겠죠? 그러면 동시에 지지율도 상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당연히 경협주가 우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또 이제 공개 방송에서 드렸냐면, 이번에 중국이 한한령을 왜 해제해 줬을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우호적으로 나올까요?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사드 배치는 지금 그대로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은 그 한한령이 시작된 것도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가 된 이후로 중국이 한한령을 시작한 건데, 왜 갑자기 사드 배치가 아직도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한령을 해제해 줬을까요? 이거는 이제 개인 사견이지만, 지금 중국은 아래로는 대만이 미국과 협력하고 있고, 이번에 인도와도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제 본인들 진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 편으로 끌어오기 위한 어떤 이런 그 국제 정세에서 먼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절대 이런 국제 정치에서 선의를 그냥 베푸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해관계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번 한한령 해제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또 설득을 해서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또 트럼프의 재선과 함께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경협주가 지금 저점에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시간 관계상 너무 길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또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저점 매수에서 우리가 또 봐야 할 종목 뭐가 있을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네, 오늘 종목은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인 인디에프를 꼽아주셨네요. 네, 인디에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우리 개성공단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됐는데 무슨 개성공단 관련주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당연히 어떤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국제 정치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도 뭐 여러 가지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그 내용도 나왔지만 저는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이거는 그냥 협상의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히 제가 뭐 바뀌지 않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다. 그리고 오히려 더 협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벼랑 끝 전술, 원래 잘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디에프 우리가 이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개성공단 2천만 평 공약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그 공약을 어떻게 해서든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포지션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개성공단도 저는 어떻게든 그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인디에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그럼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우선은 그 2019년 정부전 대비해서 우선 절반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보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닥권 구간에서 2달 이상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직접 차트 보면서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은 자, 인디에프의 차트입니다. 자,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뭐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때 상승이야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급락 이후에 원래대로 그냥 돌아온 거죠. 코로나 딱 이전까지. 근데 이 종목은 코로나 이전까지 주가 회복도 아직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000원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한번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과거 이제 남북경협주로 얽혀 있을 때는 뭐 4,350원 최고가까지 찍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은 2,000원이니까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제 한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아져서 전고점까지 가면은 딱 100%이지만 여기까지 간다라고 확신하거나 단언할 수는 없는 거겠죠. 다만 전고점이 아니더라도 그 절반만 올라와도 50% 정도의 분위기 형성될 수 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될 걸로 보고 있고요. 시간관계상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자, 다음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시면은
자, 인디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성복, 신사복, 캐주얼, 의류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뭐 테이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과거 개성공단 입주로 경협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대북 사업에서 방향성 여전히 그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후반기에 지금 후반기지만 현재 통일부 총리나 여러 가지 이제 워낙 슈퍼여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정부 정책주로 남북 경협주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이따가 5시 공개 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인디에프였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